네, 지난 시간엔 이렇게 간단하게 타겟에게 ARP 리퀘스트 패킷을 보내는 것까지 한번 작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타겟에게 ARP 리퀘스트 패킷을 보낸 이후에 돌아오는 ARP 리플라이 패킷을 받아서 이제 거기에서 실제로 맥 주소를 추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리퀘스트 패킷을 보냈기 때문에 타겟, 즉 062는 하나의 컴퓨터로서 당연히 이 리퀘스트 패킷을 받고 리플라이 패킷을 보내줄 건데요. 이제 우리는 그 리플라이 패킷을 받아서 실제로 맥 주소를 추출해서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후에 ARP 스푸핑 공격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바로 다음과 같이 한번 작업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메인 함수에서 정의했었던 타겟 맥이라는 이 변수를 한번 초기화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6개의 바이트만큼 할당해서 맥 주소가 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이제 이렇게 while문을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next ex를 해서 실제로 패킷이 캡처가 되는 것마다 다 잡아서 그 패킷을 분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next ex not ok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패킷을 캡처하는데 오류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어떠한 패킷들을 계속해서 캡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의 패킷을 처리할 수 있도록 패킷을 담는 피켓 패킷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패킷이라는 이름의 변수를 하나 선언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이 id라는 걸 이용해서 실제로 스캔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패킷을 캡처를 해주는 거죠. 여기는 이제 이렇게 패킷이라고 오타가 나지 않도록 잘 입력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다시 컨트롤 시프트 O를 눌러서 이렇게 잘 추가해 주신 뒤에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이 소스 IP라는 하나의 바이트 비어를 할당해 줍니다. 어떤 사람이 보낸 패킷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보낸 사람이 IP를 확인하는 거죠. 즉 저한테 보낸 사람의 IP를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넣어주는 거고요. 이제 array copy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실제로 캡처한 그 패킷 데이터에서 그 패킷 데이터의 길이만큼 이렇게 바이트 배열 형태로 받아온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28번째 바이트, 즉 소스 IP를 담는 바이트 부분에서 이렇게 4바이트만큼 복사한 뒤에 이 소스 IP라는 변수 안에 넣어줄 수 있도록 하고요. 해커 자신한테 온 그 패킷을 보낸 사람이 누군지 이 소스 IP가 담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뒤에 바로 이런 식으로 패킷의 12번째 바이트가 0x08이고 이렇게 오타는 고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번째 바이트는 0x06 즉 ARP 패킷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ARP 같은 경우는 0806이었죠. 이런 식으로 확인해 줄 수 있도록 한 다음에 ARP 패킷이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20번째 바이트에는 0x00을 넣고 21번째 바이트에는 0x02를 넣음으로써 0002 즉 ARP 리플라이 패킷인 것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요. 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캡처하는 패킷 중에서 0806 즉 ARP 패킷인 건지 확인하고 그 중에서도 ARP 리플라이로 온 패킷인지 확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패킷을 검열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ARP 리플라이 패킷인지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이 소스 IP가 즉 우리한테 그 패킷을 보낸 IP 주소가 우리가 원하는 이 main.target IP 즉 타겟 IP 062의 IP와 일치하는지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패킷.해제 헤더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더넷 헤더 즉 이계층 맥 주소를 가지고 있는 패킷인지 확인한 다음에 그런 경우 이 타겟 맥 주소에 실제로 그 이더넷 이계층 맥 주소를 담을 수 있도록 만들면 되는 겁니다. 즉 실질적으로 우리가 캡처한 패킷에 이제 이렇게 타겟의 맥 주소로 넣어주는 거죠. 왜냐하면 정확하게 그 맥 주소를 캡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주는 거고요. 이렇게 맥 주소를 얻어온 이후에는 브레이크문을 사용해서 실질적으로 이 while문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계속해서 캡처할 수 있도록 continue를 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계속해서 패킷을 캡처하다가 해당 컴퓨터에 맥 주소를 얻은 경우 브레이크문을 이용해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정말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맥 주소를 얻어올 수가 있고요. 이렇게 얻어온 뒤에는 텍스트 에어리아에서 이런 식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면 돼요. 타겟 맥 주소는 이렇게 util.byte to string 해가지고 이렇게 실제로 얻어온 우리의 타겟 맥 주소를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줄바꿈 내주시고요. 즉 바로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타겟 즉 우리의 062한테
ARP 리퀘스트 패킷을 먼저 보낸 뒤에 다시 건너온 ARP 리플라이 패킷을 받아서 이제 거기에서 실제로 ARP 프로토콜인지 확인한 뒤에 그렇게 얻어온 이계층 맥 주소를 이렇게 타겟 맥 주소의 변수의 값으로서 넣어주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얻어온 맥 주소를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정말 간단하게 이렇게 타겟의 맥 주소를 가져올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ARP 클래스를 작성했을 때 바로 이런 식으로 make ARP request 메소드 안에서 이렇게 sender IP에서 6바이트만큼 이렇게 sender IP에 담을 수 있도록 카피할 수 있도록 넣어놨었는데요. IP 주소 같은 경우는 4바이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4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다시 컨트롤러로 이동해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이렇게 실행해 보시면은 자신의 네트워크 장치를 선택한 이후에 한번 실제로 우리의 공유기한테 ARP 리퀘스트 패킷을 보내서 건너오는 맥 주소를 받아올 수가 있는데요. 테스트를 위해서 바로 명령 프롬프트 cmd를 입력한 뒤에 이런 식으로 ARP-A를 입력해서 이렇게 나온 데이터에서 이렇게 자신의 IP 주소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걸 그대로 입력한 다음에 타겟 IP, 즉 공유기의 IP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내부 네트워크에서는 10.30.19.5가 공유기의 주소인데요. 한번 바로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넣어보고요. 이제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한번 프로그램을 실행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이런 식으로 공유기한테 ARP 리퀘스트 패킷을 보낸 뒤에 다시 건너오는 그 ARP 리플라이 패킷을 받아서 타겟의 맥 주소를 이런 식으로 맥 주소가 추출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이 작동해서 이렇게 맥 주소가 잘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ARP 테이블, 즉 제 컴퓨터에 사전에 기록되어 있던 ARP 테이블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런 식으로 정말 깔끔하게 맥 주소를 얻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개발한 이 패킷 캡처 모듈에서는 상대방한테서 ARP 리플라이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프로그램 안에서 상대방의 IP 주소를 헷갈려가지고 잘못된 IP 주소를 입력한 경우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제 IP는 제대로 넣었지만 이렇게 실제로 없는 어떠한 IP 주소를 넣은 다음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시면은 작동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ARP 리퀘스트를 보낸 그 상대방한테서 회신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가 IP 주소를 잘못 넣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경우는 일정 시간 동안 답이 없는 경우 해당 컴퓨터로부터 답장이 오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출력하도록 만들 수도 있는 건데요. 지금은 물론 간단하게 툴을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세부적인 예외 처리는 최대한 적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상대방의 IP 주소를 입력해야 된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네,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특정한 상대방의 맥 주소를 얻어오는 것까지 잘 구현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타겟의 맥 주소를 얻어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샌더의 맥 주소, 즉 우리가 공격하고자 하는 그 상대방 컴퓨터의 맥 주소 또한 얻어올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바로 이렇게 ARP 리퀘스트를 보내는 부분부터 전부 다 복사한 뒤에 그대로 붙여넣기 해서 내용만 조금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여넣기 한 뒤에 이제 여기에서는 샌더에게 ARP 리퀘스트 패킷을 보내는 거니까 이렇게 바꿔주시고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은 그 샌더 IP를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실제로 ARP 리퀘스트 패킷을 만든 다음에 전송한 뒤에 그 다음 이제 건너온 맥 주소를 다시 받아줘야겠죠. 이렇게 샌더로부터 도착한 맥 주소를 그대로 복사해서 저장할 필요가 있어요. 따라서 바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이제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샌더의 IP를 넣어줘야겠죠.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여기 또한 샌더의 IP로 바꿔줘야겠죠. 이렇게 샌더 IP 주소로 바꿔줌으로써 그 IP에 해당하는 맥 주소를 얻어올 수 있도록 만들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아래쪽에도 샌더의 맥 주소로 바꿔서 받아올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 이렇게 결과적으로 받은 샌더의 맥 주소를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겠죠. 네, 이렇게 간단하게 샌더한테도 마찬가지로 리퀘스트 패킷을 보내고 다시 이렇게 리플라이 패킷을 받아서 출력하는 것까지 개발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이제 이런 식으로 상대방한테 실제로 ARP 스푸핑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IP 주소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IP 주소 같은 경우는 사전에 미리 특정한 대역폭에 스캐닝을 때려서 알아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자신의 ARP 테이블에 찍힌 주소를 가지고도 공격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튼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이렇게 상대방의 IP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으면은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인지하셔야 되고요. 물론 상대방의 IP 주소를 알아내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고요.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IP를 정확하게 입력해야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번 시간엔 간단하게 특정한 타겟,
즉 공유기와 샌더, 즉 피해자의 IP 주소를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ARP 리퀘스트를 보내고 건너온 리플라이 패킷을 받아서 그렇게 타겟과 샌더의 맥 주소를 받아서 처리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출력까지 해서 실질적으로 해커한테 해당 피해 컴퓨터들의 맥 주소를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이렇게 실질적으로 얻어온 맥 주소 정보를 이용해서 ARP 스푸핑 공격을 본격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번 시간은 이렇게 간단하게 ARP 리퀘스트 및 리플라이 패킷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렇게 궁극적으로 맥 주소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